안녕하세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밀물의 책방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작가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라는 소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끝이 없고 집요한지를 보여주면서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 줍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레프 톨스토이. 도시에 사는 언니가 시골에 사는 동생을 찾아왔다. 언니는 상인에게 시집을 가서 도시에서 살았고 동생은 농부에게 시집가서 시골에서 살고 있었다. 동생과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던 언니는 깨끗한 집과 멋진 옷, 맛있는 음식, 마차 투어, 극장 관람 등 도시에서의 삶을 자랑했다. 동생은 화가 나서 상인의 생활을 얕잡아 보며 농부의 생활을 축해 올렸다. 나는 우리 생활과 언니네 생활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호화롭게 사는 건 아니지만 대신 걱정은 없어요. 언니네는 우리보다 화려하긴 하지만 크게 돈을 벌든가 아님 아주 망하든가 둘 중 하나 아닐까요? 장사일은 불확실하지만 농사일은 확실하지요. 그러자 언니가 되받아치며 말했다. 돼지처럼 살면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 뭘 하냐? 그리고 좋은 옷도 못 입고 훌륭한 사람도 못 사귀잖아? 아무리 등골 빠지게 일해봤자 너희들은 걸음에 파묻혀 살다가 죽어갈 거야. 너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 동생이 지지 않고 말했다. 그럼 뭐 어때요? 그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생활이 흔들림 없고 누구에게 머리를 숙일 필요도 없고 누굴 무서워할 필요도 없지요. 하지만 언니네는 도시에서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좋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형부가 노름이나 술독 아니면 어떤 마귀에게 홀릴지도 모르지요. 그땐 모든 게 끝장나는 거 아닐까요? 동생의 남편 빠홈은 난로가에 앉아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말했다. 그건 맞는 말이야. 우린 어릴 때부터 땅을 일구며 살았기 때문에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 않지.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땅이 모자란다는 거야. 땅만 많다면 이 세상에 겁날 사람이 없을 거야. 악마도 말이지. 여자들은 차를 다 마신 후에도 한동안 옷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찻잔을 치운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악마가 난로 뒤에 숨어서 이 말을 다 듣고 있었다. 악마는 농부가 아내의 말에 우쭐해하는 모습을 보고 무척 기뻤다. 농부는 땅만 있으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고 큰 소리를 쳤던 거다. 악마는 이런 생각을 했다. 좋아, 어디 한번 겨뤄보자. 내가 땅으로 널 사로잡아 버리겠어. 이 마을에 한 여지주가 살았는데 그녀에게는 약간의 땅과 머슴들이 있었다. 갖고 있는 땅은 120제사지나였다. 지금까지 그녀는 농부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군에서 제대한 사람이 관리인으로 들어온 후에 툭 하면 농부들에게 벌금을 물리면서 괴롭혔다. 빠홈이 아무리 조심해도 가축들이 여지주의 밭에 들어가는 일이 생겨서 그때마다 벌금을 물곤 했다. 빠홈은 벌금을 물 때마다 식구들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곤 했다. 빠홈은 이 관리인 때문에 여름 동안 많은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날이 추워서 가축을 우리에 가두게 되자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먹이를 주는 게 아까웠지만 걱정거리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해 겨울에 여지주가 땅을 팔려고 내놓았고 여관 주인이 그 땅을 사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문을 듣고 농부들은 한숨을 쉬었다. 농부들은 여관 주인이 땅을 소유하면 여지주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리고
자신들을 더욱 괴롭힐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때를 지어 여지주를 찾아가 여관 주인에게 땅을 팔지 말고 자기들에게 넘기라고 사정했다. 여관 주인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자 여지주는 승낙했다. 농부들은 공동으로 땅을 사려고 몇 번 모였지만 의견이 맞지 않았다. 악마가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의견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농부들은 각자 형편대로 땅을 사기로 했고 여지주도 승낙했다. 바홈의 옆집에 사는 농부는 20제사지나의 땅을 사기로 했다. 바홈은 그 농부가 땅을 사면서 돈을 반만 주고 나머지 반은 1년 후에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 바홈은 옆집 농부를 부러워하면서 아내와 상의해 10제사지나 정도의 땅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농부는 어떻게 땅을 살 수 있을지 연구했다. 그들에게는 저축한 돈이 100루블 있어서 망아지 한 마리와 벌꿀 절반을 팔고 아들을 하인으로 보내고 동생에게 빚을 내서 겨우겨우 땅값의 절반인 200루블을 모았다. 돈이 마련되자 바홈은 작은 숲이 있는 15제사지나의 땅을 사기 위해 여지주의 집을 찾아갔다. 바홈은 계약금으로 10%를 치르고 읍에서 매매 수속을 마친 후에 땅값의 절반만 주고 나머지 절반은 2년 내에 주기로 했다. 그렇게 바홈은 땅을 갖게 되었다. 바홈은 씨앗을 빌려서 땅에 뿌렸고 곡식은 잘 컸다. 그리고 1년 만에 땅값과 땅을 사느라 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진짜 땅 주인이 된 바홈은 자기 땅에서 씨앗을 심고 풀을 베고 땔감을 베고 가축을 기르는 일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을 즈음 다른 사람들의 가축들이 바홈의 곡식과 풀밭을 짓밟는 일이 생겼다. 처음에는 점잖게 주의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하지만 바홈은 가축들을 내쫓기만 했지 한 번도 고소하지는 않고 용서해줬다. 그래도 그런 일이 반복되자 바홈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법원에 고소를 했다. 바홈은 사람들이 그러는 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땅이 좁아서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놔두면 사람들이 자기 농사를 다 망쳐버릴 것 같아서 혼을 좀 내주려는 생각이었다. 바홈은 2번 정도 재판을 걸어서 두 사람에게 벌금을 물게 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바홈을 원망하면서 이번에는 일부러 밭을 짓밟았다. 얼마 후 어떤 사람이 밤중에 숲속으로 몰래 들어가 10그루의 보리수 나무를 베어버린 사건이 생겼다. 바홈은 화가 나서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다. 바홈은 샘가를 의심하고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샘가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되었다. 바홈은 더욱 화가 나서 재판관과 이장하고도 욕을 하며 싸웠다. 바홈은 재판관과 이웃들을 상대로 싸웠고 사람들은 바홈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바홈은 넓은 땅을 가졌지만 좁은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마을 농부들이 새로운 마을로 옮겨가려 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바홈은 생각했다. 나는 내 땅이 있으니 떠날 이유가 없어. 마을 사람들이 떠나면 그들의 땅을 사들여서 주변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어. 그럼 생활도 나아지겠지? 지금은 너무 좁은 것 같아. 어느 날 바홈이 집에 있을 때 길을 가던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다. 바홈은 나그네에게 밥을 주고 잠자리도 제공했다. 나그네와 얘기를 나누던 바홈은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그는 저 멀리 볼가강 지역에서 왔고 거기서 일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리로 이사를 오고 있다고 했다. 이사를 와서 마을 조합에 들면
한 사람당 10제사지나의 땅을 나눠준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그네는 그곳이 너무 기름진 땅이라 호밀 농사가 잘 되는 덕분에 어떤 농부가 맨손으로 와서 6마리의 말과 2마리의 암소를 갖게 되었다는 말도 했다. 빠홈은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잘 살 수 있으면 이렇게 좁은 곳에서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 여기 땅과 집을 팔아서 거기서 살아보자. 여기처럼 좁은 곳에서 살다가는 죄만 지을 뿐이야. 어쨌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와야겠다. 여름이 되자 빠홈은 짐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배를 타기도 걷기도 하면서 마침내 볼가강에 도착했다. 모든 게 듣던 그대로였다. 농부들은 조합을 통해 얻은 10제사지나의 땅을 일구며 여유롭게 살고 있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조합에서 나눠주는 땅 외에도 3루블만 지불하면 되는 제일 좋은 땅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다. 자세한 사정을 알게 된 빠홈은 집으로 돌아와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음 해 봄에 가족과 함께 새 고장으로 이사했다. 빠홈은 새 고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5배나 되는 50제사지나의 땅을 갖게 되었다.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기름진 땅을 계속 일구니 재산도 10배나 불어나서 무척이나 기뻤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자 이 땅도 좁다는 생각이 들었다. 밭에 밀을 더 심으려고 했더니 땅이 모자랐던 것이다. 빠홈은 농사를 더 짓고 싶어서 어느 상인을 찾아가 1년 동안 땅을 빌렸다. 다행히도 밀농사는 풍년이었다. 그런데 주위에 농사를 지으면서 장사도 하는 사람들이 농장을 갖고 있었다. 빠홈은 빌린 땅을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농장을 짓고 산다면 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했다. 빠홈은 3년 동안 빌린 땅에서 밀농사를 지었다. 해마다 풍년이어서 돈도 많이 모았다. 생활은 넉넉했지만 매년 다른 사람들에게 땅을 빌리려고 애걸복걸하는 일이 지겨웠다. 그래서 빠홈은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땅들을 알아봤다. 마침내 500제사지나의 땅을 갖고 있다가 망해서 싼값에 땅을 판다는 농부를 찾아냈다. 빠홈은 그 사람과 흥정을 해서 1500루블에 그 땅을 사기로 하고 땅값의 절반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 이렇게 흥정이 끝나갈 무렵에 한 장사꾼이 먹을 것을 좀 달라며 빠홈의 집에 들렀다. 장사꾼은 저 멀리 바슈키르에서 왔다면서 자신이 1500제사지나의 땅을 1500루블에 산 얘기를 했다. 빠홈이 자세히 묻자 장사꾼은 노인들의 기분만 잘 맞춰주면 된다면서 땅 문서까지 보여줬다. 그리고 그 땅은 냇물을 끼고 있는 초원인데 1년을 걸어도 다 돌지 못한다고 했다. 장사꾼은 바슈키르 사람들은 양처럼 순해서 선물만 주면 거의 공짜로 땅을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말을 듣자 빠홈은 이렇게 생각했다. 500제사지나의 땅을 빚까지 져가면서 1500루블에 살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가면 1500루블에 땅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야. 다음날 빠홈은 하인 한 사람만 데리고 길을 떠났다. 바슈키르에 도착하자 모든 것은 장사꾼의 말과 같다는 걸 알았다. 사람들은 가축들이 떼를 지어 돌아다니는 초원에서 살고 있었는데 술과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즐기고 있었다. 빠홈이 통역에게 땅을 사러 왔다고 하자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며 반겼다. 그리고 빠홈이 준 선물에 고마워하면서 답례로 원하는 걸 선물로 주겠다고 했다. 빠홈은 바슈키르의 기름진 땅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장을 불러서 얘기했고 이장은 어디든 손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빠홈의 땅이 된다고 말했다. 빠홈은 약속을 확실히 하고 싶어서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 빠홈이 땅값이 얼마냐고 묻자 이장은 하루치에 1500루블이라고 했다. 빠홈이 그걸 어떻게 재느냐고 물었더니 이장은 하루에 걷는 만큼 그 사람의 땅이 된다고 대답했다. 빠홈이 놀라서 물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닌다면
상당히 많은 땅이 되겠는데요. 이장이 웃으며 말했다. 그게 모두 당신 땅이 되지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만약 하루 안에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당신 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바움은 자신이 돌아다닌 곳을 어떻게 표시하느냐고 물었다. 이장은 사람들과 함께 바움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거기서 출발해서 가는 도중에 삽으로 표시를 하고 한 바퀴 돌아서 오면 된다고 대답했다. 이장은 어디로 돌아오든 상관없지만 반드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와야 자신의 땅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한 번 더 당부했다. 바움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하고 기쁜 마음에 사람들과 어울려 술과 고기를 먹으며 만찬을 즐겼다. 바움은 천막에 누워서 새로 얻게 될 땅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다가 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야 잠이 들었다. 그는 자면서 꿈을 꿨다. 갑자기 누가 밖에서 큰 소리로 웃고 있어서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랬더니 이장이 천막 앞에 앉아서 뭐가 그리 우스운지 배를 잡고 뒹굴고 있었다. 바움은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물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슈기르 이장이 아니라 집에 들렀던 장사꾼으로 보였다. 그래서 여기 온 지 오래되었느냐고 물었는데 그 사람은 장사꾼이 아니라 볼가강 쪽에서 찾아왔던 나그네로 바뀌어 있었다. 바움이 다시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나그네도 아니고 뿔과 발톱을 가진 악마였다. 박장대소를 하며 웃고 있는 악마 옆에는 바지와 셔츠 차림의 한 사나이가 맨발로 누워 있었다. 바움이 이건 또 누군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사나이는 바로 죽은 자신이었다. 바움은 깜짝 놀라서 잠이 깼다. 날이 밝아오자 바움은 사람들을 깨웠다. 사람들은 바움에게 차를 대접하려 했지만 그는 늦기 전에 빨리 가자고 재촉했다. 바움은 삽을 챙겨서 머슴과 함께 마차를 타고 떠났다. 바슈기르 사람들과 함께 초원의 언덕에 이르렀을 때 아침이 되었다. 이장은 언덕 아래로 보이는 땅이 모두 자기들 것이니 아무 곳이나 골라 잡으라고 했다. 바움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땅을 살펴봤다. 이장은 모자를 벗어서 땅 위에 놓으면서 말했다. 자, 이게 표식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한 바퀴 돌아오면 거기 땅은 모두 당신 것이 되는 겁니다. 바움은 떠날 준비를 단단히 하고 먼저 해 뜨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해가 뜨자마자 그는 삽을 어깨에 메고 출발했다. 그는 처음에는 보통 속도로 걸어갔지만 시간이 갈수록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가 뒤를 돌아봤을 때 햇볕에 환히 빛나는 언덕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바움은 점점 더워지자 조끼를 벗어서 어깨에 걸치고 걸었다. 하루에 뇌 구덩이를 파야 하므로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허기만 달래고 그는 계속 걸었다. 바움은 걸리적거리는 장화를 벗어서 허리띠에 메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는 조금만 더 걷다가 왼쪽으로 꺾기로 했다. 하지만 가다 보니 땅이 너무 좋아서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에 계속 똑바로 걸어갔다. 뒤돌아봤더니 언덕은 아득히 멀게 보였고 사람들은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땀을 비오듯이 흘린 그는 타는 목을 죽이기 위해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제야 방향을 틀기로 하고 첫 번째 구덩이를 파서 풀을 놓았다. 그러고는 물을 잔뜩 들이켠 다음에 급히 왼쪽으로 구부러져 갔다. 어느덧 점심때가 되어 바움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쉬기로 했다. 그는 빵과 물만 급히 먹었고 잠들 것 같아서 눕지는 않았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빵을 먹고 힘을 내서 걸었는데 조금 있으니 졸음이 와서 힘들었다. 그는 1시간만 참으면 평생 편히
평생 편히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 걸었다. 빠홈은 이쪽도 많이 걸었으므로 다시 방향을 틀려고 했다. 그런데 마침 근처에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운 물기를 머금은 분지가 있었다. 그는 곧장 걸어가서 분지를 차지하고 두 번째 구덩이를 파서 풀을 놓았다. 빠홈이 언덕 위를 봤을 때 희뿌연 공기 속에서 뭔가 아른거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두 쪽을 길게 잡았으니 한쪽은 조금 짧게 잡으려는 생각으로 세 번째 모퉁이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해를 쳐다보니 벌써 반나절이 지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땅 모양이 비뚤어지더라도 이제는 출발지를 향해 곧바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세 번째 구덩이를 파서 풀을 놓고는 언덕으로 향했다. 빠홈은 너무 힘이 들었다.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맨발은 상처가 나서 잘 걸을 수가 없었다. 잠깐 쉬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해가 질 때까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해는 점점 서쪽으로 기울어 갔다. 그는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하려다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다. 초조해진 그는 힘든 걸 이기고 쉼없이 걷고 또 걸었다. 하지만 가도 여전히 갈 길은 멀기만 했다. 그는 결국 뛰기 시작했다. 조끼와 장화, 물통도 모두 버리고 삽을 지팡이 삼아 뛰었다. 그는 욕심 때문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바지와 셔츠는 땀에 흠뻑 젖었고 입은 바짝 말랐다. 심장은 망치질을 하듯 펄떡이고 다리는 자기 다리가 아닌 것처럼 휘청거렸다. 그는 너무 힘을 많이 써서 죽지는 않을지 걱정되었다. 죽음은 두려웠지만 중간에 그만두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릴까봐 멈출 수가 없었다. 달리고 또 달려서 출발점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그를 향해 지르는 괴성을 들었고 그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으나 해는 곧 떨어지고 말았다. 빠홈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을 흔들며 빨리 오라고 하는 걸 봤다. 땅 위에 있는 모자와 돈, 옆에서 배를 붙잡고 웃고 있는 이장도 보였다. 그는 어젯밤의 꿈이 머리에 떠올랐다. 땅은 많이 얻었지만 하느님이 거기에 살도록 해주실까? 아, 내가 나를 망쳤구나. 아무래도 출발점까지 못 갈 것 같다. 빠홈이 쓰러지듯이 언덕 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져서 갑자기 날이 어두워졌다. 그는 바슈기르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언덕 위에서 보면 해가 아직 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용기를 내서 언덕 위로 달려 올라갔고 거기에서 모자 앞에 앉아 배를 잡고 웃고 있는 이장을 보았다. 빠홈은 꿈 생각을 하고 아 라고 소리쳤다. 그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쓰러지면서 두 손으로 모자를 잡았다. 이장이 소리쳤다. 정말 장하세요. 이제 많은 땅을 가지게 되셨군요. 빠홈의 머슴이 달려가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의 입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는 죽어서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바슈기르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빠홈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머슴은 삽으로 빠홈의 무덤을 파고 거기에 그를 묻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은 정확하게 2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틀리지 않고 읽으려고 하는데 정말 이 작품을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읽다 보니 이렇게 틀린 단어 또는 발음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연급 후 다시금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제 낭독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은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올려봅니다. 점점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는 좀 더 좋아지고 있고 나아지고 있다.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면서 오늘의 낭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